네, 안녕하세요. 완초 수익이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살짝 지난 한 주 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자유롭게 공유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지난주 첫 시간에 이제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긴장하고 그랬는데 오늘도 되게 많이 긴장이 됐었고 특히 그 이제 김승기 선생님께서 그 이제 공집학 관련된 거 관련해 갖고 공유해 주시고 저도 좀 찾아보고 하는데 처음엔 되게 좀 이게 뭔 말인가 싶기도 했었고 아, 알 듯한데 중간에 뭔가 누가 다리를 끊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 되게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서 뭐 대강 감을 잡은 것 같긴 한데 확실하게 제 것으로 만든 것 같지는 않았고요. 네, 그런 일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는 뭐 회사대로 또 바쁘고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왜 일이 있는데 왜 일을 또 주는 걸까 좀 싶기도 하고. 저녁 식사는 하셨나요? 아, 예, 오늘 다행히 이거 하려고 칼퇴하고 내일 야근 확정하고 왔습니다. 저녁 식사 메뉴는 혹시 뭐였을까요? 저는 오늘 그 역 앞에서 파는 그 떡볶이를 제가 좀 좋아하거든요. 어, 근데 역 앞에 떡볶이가 마늘 떡볶이인데 진짜 맛있어요. 보통 그 일반 포장마차 떡볶이집에서 마늘 떡볶이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음, 마늘 떡볶이를 되게 맛있게 하셔가지고 한 번에 떡볶이에 이제 또 순대 1인분 추가하고 그 튀김은 저는 항상 김말이랑 먹습니다. 김말이 최애이기 때문에 이 말이 인정이죠. 오징어는 이제 개당 1,000원이라 비싸서 못 먹고요. 아직 김말이는 3개에 2,000원이라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늘 떡볶이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고 먹어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마늘 들어간 떡볶이일까요? 그냥? 뭔가 다진 마늘이 꽤 많이 들어가서 떡볶이 음, 향에 전체적으로 좀 마늘 향이 좀 강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한 10년, 10년, 20년 먹은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꽤 오래된 거네요? 네, 저희 역 앞에는, 집 앞 옆에는 항상 떡볶이 집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아, 또 자매품으로 옆에 겨울에 되면 이제 오뎅집이 하나 있는데요, 포장마차로. 거기 또 매운 오뎅이 또 기가 막힙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냥 떡볶이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뭐 배달 떡볶이라던가 아니면 즉석 떡볶이는 많이 유행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옛날에 그냥 시장 떡볶이? 뭐 아니면 그 트럭 떡볶이 이런 맛을 오히려 더 찾기 힘든 것 같아서요. 네, 아, 그런 맞습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저희 동네 아직 살아있어서 그런 게 좋은 동네네요. 네.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네. 다들 저녁 식사는 하고 오셨죠? 저는 먹었습니다. 네. 저는 맥도날드 먹었는데요. 맥도날드 가서 직접 이제 햄버거 사 먹고 왔는데 이제 감자튀김을 먹는데 가끔 그런 감자튀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원래 감자가 이제 좀 우들두들해서 그런지 먹다 보면 가끔 약간 그 흙 향이 나는 감자튀김이 씹힐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흙맛이 좋은 건 아닌데 감자튀김 탄수화물만 이렇게 먹다가 가끔 흙맛이 이렇게 살짝 퍼지면은 조금 그리운 느낌? 그런 게 있어서 좀 좋아합니다. 그리운 느낌이요? 네. 뭐 어, 왜 그리운지는 모르겠지만 뭐 모르죠. 땅에서 제가 자랐을 수도 있는데 여하간 그렇습니다. 식사는 맥도날드에서 했고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무협 소설을 읽는데 소광호라는 무협 소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다 읽었거든요. 도서관에서. 어, 그래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제 꽤 오래된 홍콩 무협 영화 중에서 동방불패라고 있는데 유명하죠. 동방불패라는 영화가 그 소호강호라는 소설에서 이제 따온 거거든요. 스토리가 완전히 같지는 어, 않지만. 그래서 그 소설을 쭉 추석 전부터 해가지고 쭉 읽다가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 다 읽고 이제 다른 무협 소설 이제 읽고 있고요. 어, 최근에 또 이제 프라모델을 제가 하고 있는데
그 전투기 프라모델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 22년도에 이제 그 영화 중에서 탑건 매버릭이라고 있는데 그걸 되게 친구하고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친구한테 뭐 포스터 같은 걸 이제 영화 포스터 같은 걸 선물해주고 그 친구는 저한테 이제 전투기 프라모델을 선물을 해줬어요. 오, 근데 제가 그걸 그냥 구석에 처박아 놓고 계속 안 하다가 이제 아 이번에는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프라모델 조립이란 걸 이제 시작해보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해보기 시작했는데 아, 할 거면 좀 빡세게 제대로 하자. 그래가지고 딱 하나 하고 접거나 아니면 재밌어서 더 하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색도 이제 그 부품마다 이제 제가 물감으로 칠해가면서 한번 해보고 있어요. 오, 예, 근데 그게 설명서 읽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좀 제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게 헷갈리게 해놓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설명서에 한 부품이 한 가지 색만 칠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두 가지 이상의 색을 칠하게 이렇게 요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설명서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내측, 외측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저는 당연히 부품이 있으면은 그 전투기를 이제 바깥에서 바라볼 때 바깥에 보이는 부분이 당연히 외측이고 그 안쪽으로 파고든 부분은 이제 내측이라고 생각해서 뭐 빨간색, 흰색 이렇게 색칠을 했는데 틀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게 헷갈려가지고 네. 그래서 막 빨간색으로 실컷 칠해놨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설명서엔 보니까 단어는 자기들이 외측, 내측이라고 써놨는데 막상 빨간색 칠하는 부분은 뭐 옆면으로 돼 있고 이런 식이어가지고 그 칠했던 거 전부 다 다시 빨간색 지운다고 알코올 사가지고 문대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네. 이래요. 계시군요. 한 주의 일부분입니다. 그런 게. 네. 저는 지난주에 김치를 담그려고 하다가, 어, 외국에서 김치 담그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대단하십니다. 네, 그냥 배추는 겉절이를 담그고 깍두기를 하려고 사다 놨는데, 아직 귀찮아서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떡볶이도 몇 번 만들어 먹고, 애들이 어, 떡볶이를 좋아한다고 해가지고요. 그냥 저는 저만의 시장 스타일로 만들어서 열심히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네, 저도 떡볶이 사 먹고 싶습니다. 언젠가 한번 장인호 선생님의 겉절이 맛보고 싶네요. 아, 네. 뭐, 남 대접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나 먹을 정도. 그 정도고요. 그리고 뭐 저도 저번 주에 했었던 내용들 계속 한 주 동안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어, 그다음에 뭐 조건제시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고 집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는데 제가 디스코드에 글을 남겨놨지만 뭐 좀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았었나라는 부분도 지금 와서 다시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한 주를 어, 김치를 만들고 오늘은 깍두기를 도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리액션 잘해주시는 최선영 선생님은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육아하고, 아, 열심히 밥하고, 네. 아, 네, 네, 그렇게 보냈습니다. 일 네. 하나만으로도, 아니, 육아만 하더라도 정말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두 개를 다 병행하시다니, 저는 그게 너무 공감이 됩니다, 진짜.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그 공집합이 너무 재미있게 와닿아서, 제가 그런 거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 디스코드였나? 그거 들어가는 거 또 거의 처음이었어가지고, 아, 김승기 선생님하고, 제가 이니셜로만 나와 있는 BWE 선생님 거하고, 네. 그 다음에 장인우 선생님 맞을까요? 네. 제가 성함을 잘 모르겠어서, 네. 그분 거 열심히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되게 재밌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저 오늘 처음 왔으니까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그냥 리코딩으로 따라가려고 그랬는데
좀 더 열심히 해보려고 출근을 좀 무리해서 빨리 해서 어, 좀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는 회사 사무실에 있고요. 저랑 시간대가 다를 거예요. 저는 미국에 있어서 뭐 그냥 개인적인 소개는 이렇게 하고 이번 한 주 저는 사실 저는 직문수도 듣고 있어서 직문수 그거 참여하는 거 노트 좀 받고 사실 그 완초수는 부담 없이 들어오라고 하셔가지고 아직 읽지를 못 해봐서 그 직문서 내용적으로는 잘은 모르는데 근데 그 토론하시는 거 디스코드에 올린 거는 몇 개 봤어요. 그래서 뭐 집합에 대해서 되게 엄청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셔가지고 이거 완투수라 그랬는데 완투수가 아닌 것 같아서 살짝 후덜덜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도 뭐 그런 얘기들이 막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다다다닥 들어가는 그런 건 아니었었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랬는데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되게 그냥 왜 그래야 되지? 왜,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왜 공집합의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을 이어야만 할까? 하는 게 조금 수학 처음 배울 때는 질문할 수 없었던 것들을 편하게 질문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모이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편하게 본인이 불편하신 분들 아니면 이건 왜 그럴까 하는 그런 부분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또 같이 이야기하면서 알아가는 시간 오늘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그래서 오늘, 오늘 이제 네.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박성훈, 이제 죄송한데 박성훈 선생님이 뭔가 말씀하려고 하신 분. 네. 죄송해요. 저도 오늘 처음 와가지고, 네네.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참여 동기 같은 거를 말하고 싶어가지고요. 일단은 이렇게 디스코드랑 카톡에 많이 남겼는데, 제가 너무 수학이 싫어가지고, 예. 아예 그냥 그때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노베이스인데, 이제 유튜브 일기를 보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이거를 약간 철학적인 느낌으로 좀 더 다가가는 되게 수학을 수학이 아니라 외에 좀 초점이 맞춰져서 이야기가 토의되는 걸 보고 이러면 되게 재밌겠다. 저는 좀 그런 게 옛날부터 궁금했었는데 좀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만든 게 어떠한 동기를 해서 만들었을까, 이런 게 조금 같이 토의를 하고, 저도 그러면서 좀 다른 면으로 수학을 좀 공부해 보고 싶어서, 경험하고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너무 잘 와주신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질문 해주시면은 저희가 또 저도 마음이 몰라서 질문할 텐데 많이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본인 하고 싶으셨는데 못하신 분 계실까요? 네, 화면을 보니 없으신 것 같아서 지난주에 살짝 리캡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첫 시간을 진행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의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고 또 하나씩 하나씩 한번 되새겨 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제 이 되새겼던 요 집합의 정의들 가지고 문제를 하나씩 풀어 나갈 거고요. 사실 그 지금 좀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 있냐면 이제 문제를 같이 이제 풀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같이 풀어야 될지를 조금 잘 모르겠다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계속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뭐 틀린 부분들이나 아니면 제가 뭔가 좀 갑자기 펜이 멈춘 것 같은 것처럼 보이실 때는 그냥 편하게 마이크 켜셔서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이제 선생님들의 그 이야기들을 펜으로 옮겨 적어 보는 그런 형식을 일단 먼저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첫 문제부터 손에 땀이 쥐어지는데요, 지금. 아, 네. 일단은 제가 좀 고민 중인 게 하나가 이제 지금 이게 제 그 컴퓨터랑 제가 지금 그 뭐냐 아이패드랑 같이 쓰고 있는데 컴퓨터에다가 얘를 이제 공유를 시키면은 나중에 그 글들이 다 날아가가지고 조금 고민 중인데 아, 일단 먼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그 보이시는 거는 뭐 문제 없으시죠? 네. 그리고 이제 아마 필기 같은 경우는 아마 다른 분들도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거라 아이패드 쓰시는 분들은 이제 그냥 편하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대괄호 표기법을 사용하여 다음 집합들을 정의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집합은 S라는 기호로 그냥 통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는 집합 가로 열어주고 그리고 일주일들이니까 이제 뭐 월요일부터 이런 식으로 적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또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중 하나가 공집합이 항상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 들어간다고 일단은 해서 여기에 공집합을 일단 혹시 몰라서 추가를 해놓겠습니다. 사실 어떤 게 맞는지 지금 잘 모르겠어. 일단 넣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공집합을 포함시켜야 하냐 마냐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 월화수목금토 일 하고 저기다가 저렇게 저 문자가 저 파이라고 하나요? 저게 들어가면은 저는 그냥 왠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요. 뭐 무슨 거창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 중학교 막 고등학교 때 항상 그 1학년 1학기 첫 번째는 다 집합이잖아요. 그럼 그 집합 문제 같은 거 낼 때 항상 저런 식으로 함정 문제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파이라는 문자를 그 중괄호 그러니까 여기서 뭐 대괄호 포기법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중괄호 열고 파이 넣고 중괄호 닫고 이거를 항상 함정처럼 넣어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그게 그냥 저는 좀 꺼림칙한 느낌입니다. 저게 저렇게 들어가 있는 건 솔직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근거를 물으신다면 저도 확실하진 않지만요. 저런 식으로 자꾸 그 괄호에다가 파이 기호를 넣고 야 이거 공집합이냐 아니냐 공집합일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자꾸 그 속이려는 그런 치사한 문제들을 제가 본 기억이 있어가지고 약간 좀 꺼림칙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써도 될 것 같은, 그냥 원래 그거가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은 생략할 필요가 없기도 하고 생략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냥 써도 될 것 같은데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릴 때는 근데 그렇게 표기에서는 잘못됐다고 하지만 만약에 실제 문제에서 공집합, 부분집합이다라고 하면 참이다라고 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그 교육과정에서 그 수준에서 못 다루는 것들을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서 가르치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공집합 표현해도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 발칙한 생각을 그냥 노베로서 해보자면, 이게 월화수목금토 일이면은 여기에 방금 0이라고 적으신 게 뭔가 이치에 안 맞다고 딱 느껴지는데요. 근데 이걸 월화수목금토일 말고 1, 2, 3, 4, 5, 6, 7로 하고 0을 쓰면은 뭔가 일리에 맞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아,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문자와 공집합이라는 객체가 서로 다른 분류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같은 집합에 있어서 살짝 불편하시다는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네, 맞아요. 문자 조합에 숫자가 있는 게 조금 이상하다라고 느껴지고, 이거를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라 1, 2, 3, 4, 5, 6, 7로 바꿔서 거기다 0을 넣는 거는 일리가 있는 데라고 느껴져요. 잠시만요. 근데 공집합이라는 게 일주일의 날들에 없지 않나요? 일주일의 날에 월화수목금토일은 있는데 일주일의 날에 없는 날도 있는지는 아, 아닌 것 같거든요.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주일들의 날들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인데 저는 그 일주일들의 날들에 대한 것보다 공집합 관련해서는 이게 집합이다라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했어요. 그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가는데 제가 하고자 했던 말은 저희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라는 거를 동의를 했을 때 그럼 여기에도 공집합이 들어가도 되지 않냐? 들어가 있는 게 참이지 않냐라는 게 살짝 조금 더 제가 말하는 거예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김세기 선생님의 한 표입니다. 저는 저기다가 파이라고 쓰면은 저기 끝에 그 파이라는 그 공집합 표기를 넣는 거는 공집합이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를 표현한다기보다 월화수목금토일 말고 파이 요일이 또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게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어, 그런 점에서 저는 김세기 저도, 선생님의 한 표입니다. 저도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생각나는 게 저희가 자꾸 부분집합,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하지, 원소라고 하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부분 집합으로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원래 이렇게 들어갔었나요? 제가 좀 옛날이라 기억이 안 나가지고. 원래 공집합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더 맞는 건가요? 들어간다면? 그 어, 괄호 안에 괄호가 들어가니까 저는 더 헷갈려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되게 이렇게 잘 써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S 안에 들어있는 저 표시 말고 예전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자꾸 학생들 속이려고 하는 그런 문제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표현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괄호 안에 저렇게 파이만 딸랑 있는 거. 야, 이거 공집합이냐 아니냐 하면은 그럼 이제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제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드리면 학생들은 보통 아 저렇게 있으니까 아 파이니까 공집합이나 하는데 아 저건 공집합 아니다. 저 파이라는 기호가 들어간 저것도 원소로 들어간 그냥 어떤 집합인 거지 저건 공집합이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자꾸 그 이렇게 함정 문제를 던졌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의존해서 그런 부분은 있는데 네.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건 집합이라는 것 정의 자체가 그 명확하게 어떤 조건이 되어 있을 때 그 조건이 확실히 그 정의에 속해 있는 것들의 모임? 그렇게 정의하잖아요. 네. 근데 공집합이라는 건 원소가 아예 없는 거를 공집합 자체가 집합이라는 것부터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속하지 않는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 과연 다른 것들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인지. 그러면은 어 그거는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럼 윤유정 선생님께서는 저렇게 괄호 열고 파이 하나 그려져 있고 다시 괄호 닫혀 있는 저 형태는 저게 공집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윤유정 선생님께서는? 근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네네네. 그냥 든 생각이, 야, 네네네네. 공집합이라고 하는데 그게 집합인가? 과연? 이라는 근본적인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공집합이 부분집합이냐라는 거,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문득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공집합 자체가 집합이라는 전제 하에 저희가 부분집합이냐 아니냐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애초에 이게 집합이냐 아니냐부터가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는. 아, 그건 좀 치사하지만은 제가 생각한 대로 말씀드리면 네. 채널지기님이 작성하신 이 완초수 저희
프린트에 공집합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원소가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함이라고 써 있으니까 저는 믿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권력으로 네, 좀 찍어 이렇게 그쵸 누르시는 찍어 뭐 건가요? 누르시는 건가요? 약자의 방법 중에 하나죠. 약자의 전략 중 하나죠. 그리고 이런 집합이 있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아마 김승기 선생님께서 뭐 김승기 선생님께서 되게 얘기를 잘 해주셨었던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네, 제가 네. 예시로 들었던 건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자연수의 집합. 네. 네, 그렇죠. 요거를 예시로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착각한 게 이 원소와 구성된 집합이라는 거를 착각했네요. 저는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있어서 원소를 나열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원소의 나열이 아니라 일주일의 날들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집합. 네, 네. 장인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그렇게 이해하니까 저는 다시 콩집합을 넣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어, 돌아섰어요. 저는 풀거법을 모르니까 지금 그냥 좀 창의적인 또 생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여기에 애초에 이렇게 집합이 돼 있잖아요. 요거를 공집합으로 치면 되는 거. 어떤 말이냐면 네. 월화수목금토일 하고 공집합 요런 느낌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 공집합 안에 집합을 넣은 거 아닌가. 그런 느낌으로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집합 안에 공집합이 들어가 있는 걸 표현하셨다는 말씀이실까요? 공집합이 비어있는 집합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서 네. 비어있는데 그 안에다가 지금 월화수목금토일을 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비어있는 집합은 애초에 공집합이었고 그 안에다가 월화수목금토일을 넣은 거니까 그거 집합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아, 해요. 말씀하신 거는 살짝 이런 느낌이신 것 같아요. 처음에 S집합은 일단 기본 전제가 아마 첫 스텝이 아마 그냥 기본이 이건데 여기에 저희가 요거부터 이거를 맞아, 맞아. 이렇게 넣었으니까 이게 공집합이지 네, 않냐라고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거에다가 월화수목금토일 넣은 거 아닌가? 그래서 들어간 거 아닌가? 그런 느낌으로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요, 저희가 이제 살짝, 이거 한꺼번에 지우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된 것 같네요. 뭐 하나 더 해주셨던 살짝 윗페이지에 보시면은 아마 박성호 선생님께서 오늘 처음 같이 자리하셔가지고 지난주에 저희가 이 정의를 함께 이제 이야기하면서 맞췄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거를 얘기할 때 일단 요거에 대한 베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의를 맞춰서 하는데 말씀하셨던 이제 공집합인 상태를 이제 공집합이라는 게 결국에 어떤 원소가 없는 집합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박성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처음에 공집합에 있는 상태는 오케이인데 여기서 이 집합에 어떤 원소를 넣는 순간에 이건 공집합이 저는 더 이상 아니게 된다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저는 따라가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그, 제가 의견 하나 드려도 될까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이게, 환영합니다. 네. 이 예제 1이 보면 문제를 읽으면요. 대괄호 표기법을 사용하여 집합들을 정의하시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애매하긴 한데, 집합들을 표기하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여기 교수님 자료 보면은, 대괄호 표기법이 있고 조건제시법이란 게 있잖아요, 밑에. 그러니까는 이게 집합을 표기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중괄호 안에 모든 원소를 나열하여 집합을 표현하면 옛날에 그 원소 나열법 정석 체계 그거랑 같다고 보거든요.
의미가. 네, 그 대괄호 표기법이. 그래서 밑에 내려보시면, 문제 보시면, 그 제 생각이지만, 그냥 담백하게 S는 해놓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날들로 구성된 집합 S는 해놓고, 중괄호 열고, 월화수목금토일하고 가로 닫는 게 깔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그 공집합은 부분집합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굳이 표기 안에도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거랑 연관지어서 이제, 아, 아,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저는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예. 네,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부분집합을 표현하고 싶으면 왜 특별히 공집합만 더 표현하고 싶었는지, 그거를 이제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네. 아, 이게, 그러면 저 또 생각이 바뀌었는데요. 저는 이제 일주일의 날들로 구성할 수 있는 모든 집합을 말하는 건 줄 알았어요. 이를테면은, 뭐, 월, 화도 일주일을 아, 가지고 구성할 수 있고, 그러면 거기 안에 공집합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소만 뽑으면은 저는 다시 공집합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거든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모든 원소를 나열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원소는 그러면 이제 어, 원소가 아닌데, 객체잖아요. 원소가 아니면서 부분 집합일 수 있는 게 공집합이라고 하면은 또 그게 뭔지는 또 잘 모르겠네요. 아, 예. 근데 지금 저도 김승기 선생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이게 그 원소를 나열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이제 표기법을 해서 대괄호로 해서 그 안에 있는 원소들을 나열하는 거지. 그 굳이 부분집합을 소환해가지고 여기에다 특별하게 부분집합만 표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토일도 부분 집합이잖아요. 토일로 만든 집합도. 그러니까 공집합도 넣고 토일로 만든 집합도 넣고 그러니까 그 부분 집합을 원소 안에 넣고자 하면은 그거는 원소가 아니라 어떤 원소 가지고 조합할 수 있는 모든 부분 집합을 다 어떻게 보면 나열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공집합 자체는 원소는 아니다. 어, 그 제가 그 부분 집합을 표기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되면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S 다시는 해놓고 S 프라임은 해놓고 중괄호 열고 그다음에 공집합 표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공집합 예 그거 어떻게 해놓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쓰지 말아주세요. 말 길어져가지고 제가 월화수목금토일 하나씩 다 써요. 그다음에 중괄호 열고 월화 중괄호 열고 화수 목금 해서 점점점 무한대로 엄청 많아지거든요. 이게 거의 뭐 2의 7승 수준으로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S 프라임은 그러니까 부분 집합을 표현하려면 하고 싶다면 이렇게 나가야지. 그러니까 층위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건 집합을 정의하시오인 거고 굳이 공집합을 표현하고 싶다. 그럼 부분 집합을 다 표현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문제 그 뭐랄까 층위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알겠는데, 부분 집합으로서 공집합이 있을 뿐이지, 그거는 원소로서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사실 원소라는 게 일단 객체잖아요. 객체는 뭐든 될 수 있는 수리적 대상이라고 일단 저는 동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공집합도 당연히 원소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생각이 들었고요. 어, 그리고 제가 이 공집합을 표시를 했었던 거는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스타트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일단 객체라는 건 저희가 수리적 대상할 수 있는, 카운팅할 수 있는 어떤 거를 의미를 하고, 원소라는 거는 집합에 있는 객체를 원소라고 하며, 집합은 어떤 조건 속에서 있는 어떤 객체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하는데, 공집합이라는 거는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공집합을 표기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혹시 이 흐름이 이해가 되실까요? 어,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내용이 그런 맥락에서 있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저번 주에 항상 이렇게 앉아가지고 집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있는 거를 이제 구체화시켜서 추상화하려고 하는 것은 뭐 틀린 방향성은 아닌데, 수학에서의 구체화와 추상은 이제 논리성이 좀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구체적으로 있는 건데, 있지도 않는 거를 이제 논리로 끌어들이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 그 집합도 닫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닫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로가 이제 공집합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존재하진 않는 대상인데, 이 수학의 논리 체계 안에서는 공집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집합 안에 공집합이 부분집합으로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그냥 받아들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거랑은 약간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맨 처음에는 그냥 현재에 있는 것들이 이게 다 구체하고 추상화된 게 수학적에서 얘기하는 구체하고 추상화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이 구체하고 추상화를 하면서 이제 논리성을 가지고 이게 추구하다 보니까 논리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있다. 근데 그게 공집합이 것 같다. 집합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른 그런 결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말을 좀 잘 설명 못했는데, 아무튼 좀 다르다라는 거에 맹점이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공집합을 그 원소로 넣고자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 해당 집합의 원소가 집합에 대한 집합이어야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일주일의 날들로 구성된 집합이 아니라 일주일 날들로 조합할 수 있는 부분 집합, 집합, 네. 네, 조합할 아, 수 있는 집합의 집합.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공집합 자체도 원소로 포함될 수 있지만 그 일주일의 날들로만 구성된 집합 안에서는 그게 음, 그 부분 집합일 순 있을지언정 어 뭐야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원소 자체는 아닐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저 집합에서는 원소들이 날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날들의 집합과 날들은 저도 느낌적인 느낌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뭔가 저기에서 공집합 기호가 들어가 버리면 그 기호 자체로 뭔가 원소급으로 월화수목금토일과 같은 급으로 나란히 놓게 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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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도 제가 공집합은 부분집합 얘기할 때, 그때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전현주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게 만약에 지금 맨 윗줄에 있는 저희 그 부분 집합들 이렇게 쭉 써놓은 거에서 이제 그 중괄호 열고 그다음에 그 안에 또 중괄호 열고 파이하고 중괄호 닫고가 있는 거는 저거는 저는 계속 그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저건 공집합이 아니라 파이 요일 하나 들어가 있는 집합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요. 공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저기 표현하고 싶으면 저는 저기 중괄호 그 왼쪽 오른쪽 하나씩은 지워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서요? 그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제가 직문수를 듣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수학하고 너무 달라요. 지금 요새 듣고 있는 게. 그래서 이게 아까 공집합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게 논리가 많이 깨져서 약간 거꾸로 그런가? 정답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거꾸로 들어요.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월화수목금토일 안에 공집합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 딱 던지시니까 또 그게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요새 직문수 때문에 되게 힘들거든요. 이게 마음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러니까는 그렇습니다. 이게 옛날 배웠던 수학하고 달라가지고요. 여기서 배우는 것들이.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저도 또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한자로 저번에 첫 수업 때 한자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원소라는 게 물질을 이루는 근본이 되는 요소라는 게 원소의 뜻인데, 수학적으로 봤을 때 이 영이라는 개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공집합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원소를 이루는 근본적인 요소에 저희가 수학적으로 영이 없지는 않으니까, 공집합이라는 요소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공간으로서의 개념으로 봤을 때도 그 개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공집합의 정의 자체가 약간 원소를 가지지 않은 집합이라고 되어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어, 저는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같이 놀 수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또 한 말씀 드리면, 공집합의 정의 자체가 이미 집합이라는 이름이 부여된 거기 때문에 객체로서 바라보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객체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이미 정의를 내린 거를 바꾸면 안 되고, 논리라는 건 그 정의 아래에서 그렇죠, 그렇죠.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이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절대 명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객체로서 바라보는 그 파이의 존재 자체가 이미 논리에서 처음에 이름이 부여받은 그 정의 범위 안에서 어긋나는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들으면서 조금 제 방식에는 되게 좀 와닿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저는 해결이 됐는데 다른 분들도 해결되셨을까요? 제가 문제였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저거 집합 저희 그러니까 대괄호 표기법으로 쓸 때 항상 저희가 S는 하고 이렇게 해야 할까요? 이건 그냥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의로 그냥 음, 집합이라는 표시를 해주고 싶어서 쓰는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S는 안 쓰고 그냥 답을 쓸 때 제가 그냥 괄호 열고 월화수목금토일 쓰고 괄호 닫았다 하면은 그러면 그거는 틀린 걸까요? 아니, 저는 이준호 그것도 선생님은 점수 안 주실 것 정답이라, 같으세요? 저는 정답이라 생각하는데, 아, 근데 마이너한 질문인데, 진짜 몰라서 여쭤봤는데, 대괄호 표기법인데 중괄호를 쓰는 거는 그냥 관습적인 건가? 저도 그거 좀 불만이긴 했는데요. 저는 저거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저도 중괄호라고 생각했거든요. 죄송해요. 대가로, 중가로, 소가로 이렇게 해서 왜 중가로인데 대가로를 하지? 뭐 제가 생각하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아까 명칭 가지고 또 말씀드리면 그냥 옛날 원소나일법을 대괄호 표기법이라고 쓴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옛날 그 원소나일법. 그러니까 원소는 집합을 표기하는 방법에는 원소나일법과 조건제시법이 있다. 막 두 가지를 배웠잖아요. 네. 근데 그냥 명칭만 대괄호 표기법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말 빨리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욕이 나올 것 같아서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꼬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이제 되겠죠? 근데 그 정의에서 중괄호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헷갈렸어요. 그 지난 시간에 배운 그 자료에서 중괄호를 사용하여라고 되어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잠시만요. 한번 다시 올라갈게요. 이런 모순을 그러네요. 대괄호 이런 표기법인데 중괄호 안에라고 써 있네요. 아마 저게 아니면 클 대자가 아닌 건가? 네. 되게 그럴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한 질문이라 아, 네,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한자 잘하시는 분이 안 계셔가지고. 김미정 선생님이요? 어, 그러네. 괄호가 혹시 하나 더 생긴 걸까요? 옛날에는 이 중괄호가 대괄호였을까요? 되게 좀 쓸데없는 말이긴 한데,
근데 한자는 클 대자를 쓰긴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방금 전현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대괄호 표기법 할 때 저 대괄호의 대가 저희가 아는 그 꺽쇠로 되는 그 대괄호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데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인데, 제가, 아니면 나중에 찾아보고 디스코드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그럼 이제 말들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박성호 선생님 괜찮으실까요? 아, 네네. 오늘도 공집합이 진짜 문제를 많이 일으키네요. 다 제 문제를 보는데. 4월부터죠. 죄송해요. 손가락을 눌러봐야 돼서. 10일. 혹시 제가 빼먹은 게 있을까요? 없으신 것 맞는 것 같은데요. 네네. 같아요. 빼먹은 게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빼먹은 게 있을까요? 그, 점, 그 마지막 짝수 때 점점점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점 너무 많이 찍으면 점점점도 표기라고 했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C라고 그 레이텍 그냥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불편하실 정답이 것 아니지. 같아서 일부러 해봤습니다. 아, 예. 다음에는 뭘 해야겠다. 혹시 그 제곱이 25가 되는 숫자 중에서 루트 25도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괜찮은 발견 생각인데요. 근데 참 저는 이럴 때 참 좀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이 수학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똑같은 수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참 저는 그게 항상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뭔가 정수를 사실 뭐 분수로도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막 루트의 꼴로도 표현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김명민 선생님께서는 5하고 루트 25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5랑 루트 25요? 네네. 제곱이 25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사실 25 루트 25는 5랑 같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표기가 다를 뿐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되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어느 표기 것까지 써줘야 되지? 예를 들어서 뭐 사실 5라고 하면은 루트 25도 있지만 1분의 5일 수도 있고 2분의 10일 수도 있고 네. 3분의 15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지난 시간에 저기 장인우 선생님 말씀하셨을까요? 뭐 예를 들어 다른 진법을 쓰면 5가 또 저희 뭐 다르게 생겼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십진법이 아니라. 네.
혹시, 그렇죠. 뭐 그런 방법도 있고. 혹시 제가, 우리 보통 숫자 하면요. 숫자 하면 자연수로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가 그러니까 정수 하면은 5랑 마이너스 5가 맞는데 숫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5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5 끝, 땡. 이렇게. 아, 자연수만 해요? 예,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정수, 자연수, 유리수, 무리수 쭉 있잖아요. 근데 그 숫자니까 그냥 5로 끝 아닐까 싶거든요. 음, 아닌가요? 저희가 앞으로 정할까요? 복권대시법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럼 제가 잘 모르는데 뭐 허수인가 뭔가 하는 것 중에서는 그런 것까지 포함했을 때 그러면 제곱했을 때 25 되는 수가 또 더 있나요?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요. 그, 루트는 어떤 계기로 만들어졌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왜 이걸 만들었을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다른 거보다 쉬웠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할 때 정확하게 1, 밑변이 1이고 높이가 1인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다고 저는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아마 시작되지 않았을까? 시작, 루트라는 그 값의 정의가? 라고 일단 생각을 얼핏 어디서 요거 관련 비슷하게 들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정확하진 않아서 저도 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었는데 한번 찾아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그, 근데 만약에 네. 이 제곱이 25가 되는 숫자를 자연수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거는 실제로 원소가 무한히 있는 거 아닌가요? 밑에 있는 모든 짝수의 그럴 수 정수처럼. 있죠. 그럴 수 있죠. 음. 맞아요. 근데 무한히 있다고 하면 뭔가 좀 더 나은 표기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는 24 점 땡땡땡 하면은 직관적으로 왠지 2468일 것 같은데 얘는 5 마이너스 5 그렇다 손 치는데 이게 1분의 5, 2분의 10, 3분의 15 이런 것까지 된다고 하면 뭔가 더 어떤 더 잘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냥 얼핏 들긴 합니다. 그래야지 이거를 뭐랄까 빼먹지 않고 할 수 있고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 이제 제곱이 25가 되는 숫자들로 구성된 집합을 정의를 했는데 그 집합이 그 집합의 원소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게 있을 수도 있냐 혹은 전부 다 밝혀졌냐 같은 것들을 퀴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증명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뭔가 요렇게 표기하는 거는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하네요. 네. 다른 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아마 감상하셨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놓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나씩 원소를 나열한다는 것 자체가. 뭐, 정수를 나열하다가도 저희가 뭐, 이렇게 힘들어서 한두 개 뭐, 빼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거였습니다. 김영민 선생님께서 만약에 5하고 루트 25하고 같은 수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1분의 5도 그렇고 2분의 10도 그렇고 3분의 15도 그렇고 다 5니까 저희가 굳이 중복해서 다시 써줄 필요는 없잖아요. 뭐 5가 마음에 들면 뭐 5 쓰면 되고 아니면 다른 거 하나 뭐 마음에 드는 숫자 써서 중복되지만 않게 써주면 될 것 같고요. 네, 그게 원래 말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뭐 5하고 루트 25가 만약에 다른 숫자다라고 하면서 라고 하신다면 다른 숫자이면서 루트 25가
그 제곱했을 때 25가 되는 숫자가 맞다면 저렇게 쓰는 게 맞고요. 그게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요지는 집합의 원소는 유니크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그런 내용이 어제 봤던 정의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습관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서요. 지금까지 저희 뭐 그래봤자 저는 그냥 그 기초 교육 과정 이렇게 했는데 네 거기서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제 그 루트 25나 뭐 1분의 5가 5의 다른, 그러니까 실체적 정보가 5라고 하면 그걸 다른 표현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치면은 5하고 마이너스 5는 다르잖아요. 그럼 네. 이거 두 개 외에 더 있는지 없는지는 그 두 개 왜 더 있는지 없는지는 아까 그거는 김승기 선생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진짜 알아서 떠든 게 아니라 진짜 모르는데 뭐 복소수 이런 거 막 있잖아요. 뭐 무슨 i 들어가는 거,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 되는 거 그런 것까지 하면은 또 뭐 제곱했을 때 25 되는 숫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복소수부터도 벌써 몰라가지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무슨 뭐 복소수 말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더 뭐 무슨 뭐 뭐라고 할까요? 저 상상도 안 가는데 뭐 복복소수 막 이런 거 있어가지고 더 복잡한 뭔가 있으면은 그런 것들도 제곱했을 때 25 되는 숫자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까 김승기 선생님께서 제곱해서 25가 되는 숫자들이 무한히 많지 않은 거냐, 많지 않을까라고 처음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이런 말씀을 하신 줄 알았어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나로서는 그런 건 상상도 안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저도 상상이 안 가서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 해서 본 건데 이게, 알겠습니다. 네. 이게 보면 그 숫자라는 게 저는 정수 아니면은 자연수 두 개의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 우리 수학과 과목에도 그게 있어요. 정수론이라는 게 있어요. 많이 정수론 많이 암호학 하시는 분들 많이 공부하시는데 그것도 영어로 넘버 시어리예요. 그러니까 숫자, 넘버 딱 하면은 자연수 아니면 정수 둘 중에 하나로 하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실수나 허수나 복소수나 그렇게까지 넓혀서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도 사실 동의합니다. 별말 아닌데 실수도 리얼 넘버잖아요. 이- 그쵸. 그래서 보면은 해석학도 실해석학 하면은 뭐 리얼 어널리시스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추럴 어널리시스 해석학, 그다음에 그 리얼 어널리시스 실해석학, 저는 이제 수학과 과목은 알고 있어요. 이런 게 있다. 그 안에 내용은 전혀 모르고요. 수학과 옛날에 기동량으로 이런 게 있다라는 거 들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넘버 시어리 하면 그냥 정수론이거든요. 그 정수 아니면은 뭐 어떤 책에는 보면은 그러니까 숫자 하면 자연수라는 사람도 있고 이게 되게 층위에 따라 다른 얘기 같아서 그러니까 이 집합을 정의할 때 정의를 잘해야지 정의를 잘못해버리면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약간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지금 맞아요. 박현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집합은 저희가 어느 수까지를 다룰 때 그 집합을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수책에 보면은 보통 자연수는 0부터 1까지고 정수는 음수까지 다루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숫자를 나타내거든요. 유리수. 근데 무리수는 이제 그 유리수가 유리수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소수죠, 소수. 순환 소수, 그 무한 소수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쭉 나가서 허수는 실수가 아닌 거죠. 그 실수체계가 아닌 거예요. 무리수와 유리수를 합쳐서 실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허수는 이제 실수가 아닌 거. 그래서 허수와 실수 합치면 복소수에서 막 쭉 커지잖아요. 근데 숫자는 되게 작은 범위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1, 2, 3, 4, 5, 6, 7, 8, 9, 10, 뭐 땡땡땡땡 아니면은 뭐 음수까지 표현하든가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지금 하시는 말씀들 들으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는데, 그, 이 숫자라는 말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수하고 숫자가 다르다는 건데, 수는 약간 개념적인 의미 같고, 숫자는 그냥 캐릭터 같은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 그 우리가 말하는 수라는 개념하고 이 숫자는 표기법이지 않을까. 수를 표기하는 방법이 숫자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는
이게 좀 개념이 더 큰 것 같고, 내포하는 의미도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내포하는 의미를 숫자로 그냥 표기한 거가 아닐까. 그러면 이제 제곱이 5가 되는, 25가 되는 숫자니까 그 숫자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자연수나 그 정수로 한정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수하고 숫자에 대해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수하고 숫자가 막 헷갈리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수는, 네. 네, 말씀하세요. 죄송해요. 이게 그냥 한마디만 하고 끊을게요. 그, 옛날에 그, 보면 배울 때 그냥 수체계라고 배우죠. 수체계. 숫자는 되게 작잖아요. 뭔가 협소한 협의의 느낌이고, 수체계는 진짜 복소수를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모든 수를 복소수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가진 않아도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이게, 네. 이 문제에서는. 네, 저도 동의하는 게, 지금 막 너무 커지는 수를 막 잡아 당겨가지고, 강제로 숫자로 표현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거기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최현영 선생님께서 이제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저희 채팅방에다 공유를 해주셨는데, 아마 요거 읽어보시면은 두 분의 합의점을 뭐 하나 정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이제 레코딩에서는 이 챗이 안 보일 테니까 살짝 읽어보자면, 일단은 수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뭐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 복소수, 뭐 헛수 뭐 이런 게 분류되어지는 거라고 적혀져 있었고요. 그리고 숫자는 수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뭐 기호나 문자의 집합, 말씀하신 대로 캐릭터에 가까운 특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백과사전을 그 사이 동안에 찾아봤는데 네. 숫자는 결국은 10진수 기준으로 0부터 9까지로 국한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숫자를 명확하게 정의 내리게 되는 순간 5하고 마이너스 5밖에 포함이 안 될 것 같은 단순한 문제인 건데 자꾸 뭐랄까, 더 많은 것들을 기준 안에 포함을 시켜서 단순한 걸 복잡하게 보게 되는, 어, 네. 이게 지금은 넓게, 정의를 연습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걸 가지고 깊게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오늘의 수업입니다. 어, 예, 제가 그래가지고 딱 오라고 한 거예요. 딱 5밖에 없다. 중괄호 열고 5, 닫고 끝.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 사실 제가 이 대화를 그냥 내버려 둔 이유는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단어들을 하나하나씩 똑같이 읽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이 숫자를 보고 0부터 10까지만 생각할 거고, 누구는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생각할 수도 있고,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가 지난주 정의를 맞추는 거 와중에도 서로 생각이 되게 많이 달랐거든요. 근데 저희가 초반부에는 살짝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들에서 저희가 좀 같은 대상을 바라봐야 앞으로 나머지를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이 숫자나 아니면 아까 제가 생각했었던 그런 공집합에 관련해서나 아니면 정확하게 정의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최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되게 엄청 더딘 속도잖아요. 거의 진짜 지렁이 기어가는 수준만큼 저희가 가고 있는데, 근데 이게 저는 진짜 단단한 저희의 초석이 되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대화들이. 그래서 조금은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저희끼리 정립이 되면은, 그 뒤로는 이제 뭐 이거는 이거잖아. 이거는 저거 했었잖아. 이거 그 말 아닌데? 그럼 네가 말하는 거 뭔데? 하면서 저희가 좀 더 다양한 대화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여기까지 할 거라 생각 못 했는데 어, 그래서 오늘 저희 집합 표기법까지 문제를 풀어봤고 어,
이것만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마지막 문제에서 모든 짝수 정수라고 모든 짝수 정수로 구성된 집합했는데 2, 4, 6, 8, 10 쭉쭉쭉 했잖아요. 네.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이렇게 쭉쭉쭉 가야 하는 건가요? 저 그래서 아까 밑에 마이너스 1을 하나 추가했는데, 아, 그러시군요. 혹시 누가 뭐라 하실 것 같아가지고, 음수 하나 추가했어요. 0도 짝수 정수인가요? 저 정말로 몰라서. 0이요? 네, 0도 0은 짝수 정수인데. 짝수와 홀수로 나눌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정수에서의 0은 덧셈에 대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이미 많이 들으셨으니까. 네, 일단은, 되게 저는 이번 시간이 되게 뜻깊고, 되게 저는 일단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도 막 열심히 답변해 주시고 반박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너무 좋았고, 공집합 관련해서는 이제 드디어 이제 뭔가 좀 끝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제가 바라볼 문제에 대해서 공집합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 공집합을 대해서 이제 다 같이 얘기 나눠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이제 사실 한국어이기도 하고 한국어이다 보니까 좀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앞으로 짜맞추기 위해서 대화를 좀 미리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숫자를 바라볼 때는 일단 0부터 10의 자연수를 일단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아니, 자연수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양의 정수라고 봐도 저는 무방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렇게 바라보는 형식으로 일단 저희가 앞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떠셨을까요, 오늘? 저도 그 이런 시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이렇게 있을 것 같지만 저희가 정의를 맞추고 대상을 동일하게 바라보면은 시간이 빨리빨리 갈 수 있지만 그때까지는 좀 천천히 가더라도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되게 좋았습니다. 이게 되게 필요한 것 같다는 거를 말씀하시니까 확 체험하는 것 같아서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왔는데, 이런 대화가 그 수준에서 너무 재밌어서, 사실 라이브로 참여하는 것도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그냥 뭔가 정의부터 하나씩 파고드는 이렇게 연습하고, 의문을 떠올리는 이 과정 자체가 엄청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천천히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되게 움직이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주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대가로 표기법인데 중가로를 썼다는 점에 커다란 충격을 느끼고 저도 저처럼 너무 충격이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쓰고 있었는데, 너무 어, 마이너한 질문을 던진 건 아닌가 좀 걱정되긴 했는데, 어쨌든 제가 한번 의문을 제기했으니까 한번 찾아가지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대가로 포기법 검색해봤는데 검색해도 안 나와요. 그래서 교수님이 낚시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어. 어, 저희 뭐 끝인가요? 더 말씀하실 분들, 다 말씀하셨나? 아, 궁금한 게 저희 이거 주기적으로 일주일마다 만나시는 거죠? 네네. 만나는 거 말고도 따로 뭐 토론을 하시거나 그러시나요? 저희 뭐 직문서처럼 따로 이후에 디스커션에 장려하진 않고요. 일단은, 오늘 처음 오신 분 두 분 계시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 완촉수 2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준비 과정 없이 들어오시는 것을 장려하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딱 1시간만
해가지고 짧고 굵게 치고 빠지는 걸 목표로 하고요. 그래서 그냥 일상생활 도중에 그냥 1시간 정도 수학 관련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랑 잠깐 나누고 뭐 헤어졌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서 잠깐 얘기하고 살짝 티타임 가지듯이 편안하게 들어와서 이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끝나고서도 뭐 더 얘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디스코드에다가 뭐 이렇게 글을 올리시거나 아니면 라운지에 들어가 계시면은 누군가 보고 또 들어가서 뭐 얘기 같이 나눌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자율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근데 아, 저 아까 그거 계속 머리에 맴도는데 어떤 원래 거요? 표기를 하는 거예요? 중괄호를? 식으로 쓸 때는? 어떤 표기를 네. 말씀하시는 건지. 그, 그 집합 안에다가 표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풀이를 할 때 그 중괄호를 넣어주는 게, 어, 공집합을 넣어주는 게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아까 그 제가 월화수목금토일 하고 네. 그 공집합이요? 아, 네.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생략해도 되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얘기를 나눴을 때는 어떤 흐름으로 갔었냐면요. 요거는 이따 끝나고 얘기하셔도 괜찮을까요? 잠깐? 네. 네네. 그리고 디스코드에서 잠깐 얘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러면은 더 이상 하실 얘기 없는 걸로 알고 오늘의 원투스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